기아의 마지막 퍼즐, 5선발의 경쟁이 끝나지 않았다. 2025 시즌 기아 타이거즈의 1군 엔트리 구성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5선발의 자리는 이범호 감독이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는데요. 당초 9일 롯데전 이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이범호 감독은 한 번 더 두 선수를 지켜보고 16일 삼성전까지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이미 4선발까지는 일찌감치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5선발은 김도현과 황동아, 두 젊은 투수들의 피말리는 경쟁이 아직 펼쳐지고 있죠. 현재 박빙의 승부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두 선수, 과연 기아의 5선발 자리는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이범호 감독이 추구하는 야구와 이제까지의 성적, 그리고 경기 내용을 바탕으로 예측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선수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5선발을 아직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 팀에게는 좋은 신호인데요. 지난 시즌 우승팀이기도 한 기아 타이거즈의 입장에서는 2연속 우승을 위하여 선발 로테이션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깜짝 등장한 김도현과 황동아에 대하여 무한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김도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김도현은 다양한 구종을 활용하는 영리한 투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도현은 꾸준한 성장세, 안정적인 피칭을 하는 유형의 투수입니다. 전문가들의 평가로는 빠른 패스트볼과 다양한 변화구를 쉽게 던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체력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김도현이 가진 가장 큰 무기는 바로 투심 패스트볼과 커브인데요. 투심 패스트볼은 공의 무브먼트가 뛰어나며 우타자의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구종이기에 강력함을 자랑합니다. 또한 커브는 각도가 크고 낙차가 좋아 타자의 타이밍을 빼앗는 데 효과적입니다. 추가적으로 슬라이더나 체인지업을 섞으면서 좌타자와의 승부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타자의 배트 중심을 벗어나는 공을 던지는 능력이 뛰어나며 맞춰 잡는 피칭이 가능합니다. 즉, 긴 이닝을 소화해야 하는 선발이라는 입장에서 매우 유리한 유형의 투수라고 할 수 있죠. 김도현은 150km 이상의 구위를 가진 선수입니다. 하지만 제구 향상을 위하여 힘을 빼면서 상대적으로 구위가 좀 줄었죠. 그리고 커브의 각도가 좋기는 하지만 약간 높게 던지는 실투시 타자가 편하게 칠 수 있기에 피홈런의 위험도 있습니다. 삼진보다는 맞춰 잡는 유형의 선수로 본래 허용이 줄긴 했지만 삼진을 잡는 능력이 좀 아쉽습니다. 지난 시즌 5월부터 선발진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점차 안정적인 투구를 했습니다. 2024 시즌 평균 자책점 4.92, 4승 6패를 기록했습니다. 8월에는 5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3.54를, 9월 3경기에서는 평균 자책점 2.12, 그리고 한국 시리즈에서는 3이닝을 던져 평균 자책점 0을 기록했습니다. 점차 기량이 향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은 황동아인데요. 황동아는 공격적인 투구 템포와 빠른 피칭이 돋보이는 선수입니다. 지저분한 구위와 빠른 템포로 공격적인 피칭을 펼치는 투수로 ABS 및 피치 클락 환경에서 더욱 유리한 스타일입니다. 점차 발전하고 있는 위기관리 능력으로 인하여 주목을 받는 선수입니다. 황동아는 직구 구속이 140대 후반까지 가능한 묵직한 직구가 장점입니다. 슬라이더와 포크볼을 구사하며 공격적인 승부를 하는 타입이죠. 하지만 간혹 제구가 흔들리는 상황도 있고 아직은 경험이 적어 위기 상황에 가끔 흔들리는 경향도 있죠. 갑자기 무너지는 패턴은 교정해야 하는 상황이죠. 또한 이닝이 늘어감에 따라서 피안타율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황동아는 2024 시즌 5승 7패, 평균 자책점 4.44를 기록하면서 새롭게 주목을 받은 선수인데요. 4월에는 8점이 넘는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면서 1군에서 말소되는 등 부침을 겪었지만 팀 선발의 부상 선수들로 인하여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5월 5경기에서 2승 1패, 평균 자책점 3.81로 호투를 했고 6월에는
평균 자책점 5.89로 주춤했지만 팀 사정상 꾸준히 선발 로테이션을 유지했습니다. 7월과 8월 평균 자책점 4점대를 유지하다가 9월 3경기에서 2.40을 기록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황동화도 한국 시리즈에서는 실점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이범호 감독이 마지막에 선택을 하는 것이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개인의 기량뿐 아니라 팀 전력 운영 방식, 다른 선발진과의 조합, 시즌 일정 등 여러 요소가 최종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죠. 하지만 선발진은 이닝 소화력을 기준으로 경기 운영 능력과 현재 컨디션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김도현과 황동화 모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범호 감독도 확실한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당초 3월 9일 롯데전 이후 5선발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두 선수의 호투로 인하여 결국 3월 16일 삼성전 이후 최종적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범호 감독은 단순히 단기적인 경기력만 아니라 시즌 전체를 고려한 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하지만 김도현과 황동화의 입장에서는 매 경기가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범호 감독이 5선발 결정을 미룬 이유 중 하나는 시즌 중반의 변수를 대비하기 위함인데요. 한 시즌을 치르다 보면 선발진에서 부상이나 부진으로 인하여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5선발로 낙점되지 못한 선수도 불펜에서 대기하며 언제든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죠. 이범호 감독도 김도현과 황동화 중 한 명이 불펜으로 가더라도 언제든 선발로 올라올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결국 5선발을 선택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두 선수를 모두 활용하겠다는 의미이죠. 현재까지의 기량, 데이터, 팀 운용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5선발에 더 가까운 선수는 김도현입니다. 이닝 소화 능력이 뛰어나고 최고 구속이 155km에 이르며 최근 힘을 뺀 투구로 맞춰 잡는 유형의 투구로 선발진 안정화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김도현이 황동화에 비해 전체적인 구속이 높고 제구력도 더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황동화가 김도현보다 많이 밀린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투구 패턴으로 볼 때 김도현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죠. 그러나 선발로 활용할 선수가 많다는 것은 이범호 감독의 입장에서는 행복한 고민일 것인데요. 마지막까지 5선발을 결정하지 않는 이유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유지시키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스프링 캠프를 마치면서 5선발에 대해 어느 정도 결정했다라며 조금만 더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기에 이미 모든 선택은 이범호 감독의 마음속에 분명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아직 최종적인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2025 시즌에서는 분명하게 김도현과 황동화는 기아 투수진의 핵심이 될 것인데요. 5선발 최종 결정은 3월 16일 삼성전 이후 내려진 예정이지만 선택받지 못한 선수도 기회는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기아의 5선발 자리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범호 감독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